자, EBS 인기 애니메이션 점박이가 뮤지컬로 재탄생됐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최근 극장가에는 마블이나 DC 코믹스를 기반으로 한 히어로물들이 인기가 있는데요. 점박이도 모험, 성장, 그리고 가족의 가치를 담은 흥미진진한 뮤지컬입니다. 점박이는 2008년도에 EBS 다큐멘터리 한반도의 공룡으로 첫 선을 보였었는데요. 당시 성인 대상 다큐멘터리 프로그램 사상 최고 시청률을 기록하는 등 큰 호응을 얻었었습니다. 이후에 2012년에 점박이 한반도의 공룡 3D는 한국 영화로는 두 번째로 100만 명을 돌파한 극장용 애니메이션이었죠. 네. 또 작년에 방영된 공룡 정보 프로그램 점박이 공룡 대백과 역시 에듀테인먼트 콘텐츠로 변함없는 인기를 누렸었는데요. 이렇게 다큐에서 시작해서 애니메이션, 공룡 정보 프로그램 등으로 깊이와 폭을 확장한 이번 뮤지컬은 공룡을 최대한 사실적으로 재현하기 위해서 풀 3D 입체 영상 등 최신 기술을 사용해서 역동적인 무대를 보여줄 예정입니다. 줄거리를 좀 소개해드리면요. 네. 어느 날 갑자기 정우가 사는 지구와 타르보사우루스 점박이가 있는 낙원에 운석이 떨어지면서 두 세계를 잇는 시간의 문이 생깁니다. 시간의 문을 통해서 점박이 아들 막내가 할아버지를 잃은 슬픔을 빠진 정우의 집으로 넘어오면서 공룡 세계와 뒤섞이는 이야기를 그리고 있습니다. 70분간 관객들은 공룡의 세계로 모험을 떠나서 영웅이 되는 경험을 해볼 수 있고요. 또 아이들은 영웅이 되기 위해서 주변의 도움, 특히 가족의 도움이 있어야 한다는 교훈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BS 창립 45주년 기념 뮤지컬 점박이 공룡대모험 뒤섞인 세계는 오는 7월 13일부터 8월 25일까지 우리금융아트홀에서 공연이 됩니다. 네, 그 3D 입체 영상 기술이 정말로 많이 발전했구나 놀라워했던 일이 있었는데 네. 과거에는 주라기 공원이 좀 선전을 했다면 이젠 점박이의 시대가 아닐까 싶어요. 네, 그렇습니다. 자, 보헤미안 랩소디 퀸 월드 투어 전시가 열리고 있다는 소식도 제가 들었는데요. 아카데미 시상식 사관왕에 오르는 등 영화 역시도 엄청난 인기를 구가했었는데 네. 이번엔 또 국내에서 전시가 열린다고요. 네, 아마 반가워하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영국의 두 번째 여왕이라 불리는 밴드죠. 퀸은 1973년에 첫 앨범 퀸을 발매한 이후에 75년에는 명반 나이트 앳 더 오페라를 발표해서 보헤미안 랩소디를 선보였는데요. 그 해에 영국 내에서 9주 연속 1위 신기록을 달성하면서 레전드급 밴드로 남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전설적인 록밴드 퀸의 결성 48주년, 또 데뷔 46주년을 맞이해서 열리는 이번 전시는 국내에서 최초로 퀸과 프레드 머큐리의 역사가 담긴 희귀 소장품이 전시되는데요. 무대에서 직접 입었던 퀸의 의상뿐만 아니라 퀸의 명곡들의 작곡 노트, 악기, 또 앨범 등이 공개될 예정이고요. 영화 보헤미안 랩소디의 감동을 재현한 공간도 펼쳐지게 됩니다. 이번 전시는 퀸의 명곡 보헤미안 랩소디, 또 러브 오브 마이 라이프 등 퀸의 레전드 9곡을 재해석한 8개의 아트존으로 구성돼서 퀸의 음악을 듣고 볼 수 있게 만들어졌습니다. 네. 체험형 인터랙티브 미디어 아트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번 전시에 참여한 최은정 작가는 퀸의 가사는 사회 문제나 젠더 이슈 등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리듬은 또 굉장히 경쾌하고 대중적이다. 그런 부분에 중점을 맞춰서 시각적으로 풀어내려고 노력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카이빙 존에서는 또 퀸이 46년간 발표한 음악의 넓은 스펙트럼을 볼 수 있고요. 독창적인 퍼포먼스를 선보인 퀸의 일대기를 접할 수 있습니다. 7월 7일부터 10월 16일까지 아라 아트센터에서 열립니다. 네, 작년에 영화가 엄청난 인기를 끌었을 때 싱어롱 영화관이 막 성행을 하면서 새로운 영화 관람 문화가 만들어졌다 이랬잖아요. 네. 전시 역시도 좀 많은 인기를 끌면서 대중적인 그런 영화의 어떤 관람 문화를 또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다음 주제에 대한 이야기 한번 나눠보죠. 한 예능 프로에서요, 멸종 위기 중인 대왕조개를 채취해서 먹는 장면이 공개돼서 지난 주말 동안 계속해서 포털사이트 검색어에 네. 여배우라든가 한 제작 프로그램에 오르는 등 논란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대왕조개는 세계에서 가장 큰 조개로 평균 수명이 100년 이상이고 멸종 위기에 처해서 법적 보호를 받고 있는 그런 조개입니다. 예. 지난달 29일에 방송된 정글의 법칙 로스트 아일랜드 편에서
이어서 배우 이여름 씨가 태국의 한 섬에서 대왕조개를 채취하는 장면이 방송이 됐는데요. 태국 현지 공무원 측은 제작진과 이여름 씨에게 국립공원법과 야생동물보호법 위반에 관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현지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일간 방콕 포스트 등 현지 언론들은 대왕조개를 채취할 경우 최대 2만 바트, 한국 돈으로 약 76만 원의 벌금이나 5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고 보도를 했는데요. 예. SBS 측은 현지 공공기관의 허가를 받아서 촬영을 진행했고 현지 코디네이터가 동행했다면서 이제 불법적인 부분은 없었다 그렇게 해명을 했다가 네. 논란이 커지자 다음 날 현지 규정을 사전 숙지하지 못하고 촬영한 점에 대해서 사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여림 씨에게도 피해가 가지 않게 하겠다고 그렇게 밝혔는데 이번 사태가 누구의 잘못인가에 대한 논란에 있어서 출연자인 이여름은 좀 피해자로 보입니다. 제작진이 충분한 사전 조사를 하고 출연자에게 가이드라인을 주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않았다는 점이 문제가 되겠는데요. 또 일각에서는 프리다이빙으로 이 대왕조개를 채취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좀 연출이다. 미리 연출된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논란까지도 지금 불거지고 있는 상황인데 뭐 그 진위를 떠나서 보호종을 먹게 놔두었던 점이 프로그램의 허점을 드러낸 것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결국 좀 국제적인 망신으로 이어진 그렇죠. 셈이라고 할 수 있어서 현지 사정에 대한 좀 충분한 이해 없이 만드는 이런 해외 탐사 프로그램들이 이번 기회에 자성하는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현재 이 프로그램 관련해서 배우는 잘못이 없다고 국민청원까지 등장을 했더라고요. 네. 아무래도 해당 프로그램에 보다 책임 있는 자세라든가 후 조치가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